안녕하세요. 그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내용 시작 전에 르비드가 만든 양이 포스트잇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할게요. 원래 이렇게 천사인형 시리즈로 냥이와 아지, 고양이와 강아지, 그리고 곰곰이와 양냥이 커플 세트입니다. 원래는 12지신을 그린 거였는데요. 12지신은 수호의 의미가 있거든요. 가까이 지니고 있으면 나를 지켜주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인다는 의미이죠. 12지신을 그리다가 곰과 팬더 등 또 다른 동물들도 그리게 됐는데요. 돼지와 닭 등 다른 12지신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날개인형 시리즈 한동안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또 아트 상품으로 르비드가 만들어서 계속해서 전시를 하며 가지고 다니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다시금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카오스도 크게 인기를 누리고 있긴 한데요. 요즘은 그림이 어렵거나 사실적인 묘사를 해야 한다거나를 떠나서 미술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모습으로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흐처럼 작업실에서만 그림을 그리고 가난한 화가로 생전에 인정을 못 받던 화가가 죽어서 갑자기 유명해지기보다 생전에 이름을 알린 작가가 더 많음을 아트지인TV 성공한 화가들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확인했었는데요. 그래서 화가들이 요즘은 작업실에서 그림만 그리기보다 스스로 세상에 나와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하죠. 르비드와 협업으로 한 화조화가 핸드크래프트 어워즈에서 상을 받은 이후 전국 순회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전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번 주에도 27일부터 경주에서 블루아트페어에 참여하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시모토 나라의 아트 상품 같은 입체 장식품 하나 저도 갖고 있었는데 사탕이 들어있던 아트 굿즈가 언젠가 아트페어에서 작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제 곰곰이나 화조와 가방도 잘 갖고 있으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길 꿈꿔봅니다. 그림 그릴 때 집 앞 정원에 대나무와 매화, 모란이 다 피고 지고 해서 한동안 사진을 담아놨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면서 지난 시간 왜 거울에 그림을 그리는지에 이어 왜 미대를 나와서 아나운서 시험을 보게 됐는지, 말하는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결정을 할 때 항상 저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데요. 아나운서 시험을 보게 된 것도 대학 졸업 후에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어렸을 적 꿈에 한 번쯤 도전해보고자이기도 했지만 미술을 쉽게 설명하는 아나운서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에 관심 갖기를 바랐던 점도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는 시대의 변화를 예민하게 읽고 있어야 하는데 아나운서로도 전문성을 키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고요. 신문을 보면 이 신문에 쓰여진 이야기 외에 그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치, 경제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건 신문이나 뉴스에 관심을 갖고 3년에서 5년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귀를 열고 지내다 보면 크게 보이는 게 있으면서 신문에 나온 그 기사가 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어떤 논조를 갖고 있는지 알게 됐는데요. 어떤 분은 더 빨리 깨우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군대에 가서 위문 공연 같은 행사에서 한동안 강연이 인기가 있어서 김미경 선생님이랑 같이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김미경 선생님께서 자기 스토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나운서인데 쟨 왜 내 소개만 하고 있어? 라고 강연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스토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군에서 나고 자라서 아빠 후배분이 관중석에 있기도 한 행사여서 그 말을 무대에서 1000명이 넘는 장병들 앞에서 듣는 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창피하기도 했는데요.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미술 강연을 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한 결과 이후 미술 강연을 했고 지금도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더 열심히 그리게 됐고요. 얼마 전에도 제 바로 앞에서 저를 무시한 분을 뵀는데요. 불을 지펴주신 거니까 그런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게끔 되어야겠죠.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작가님이 아나운서라서 똑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 네, 시사상식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억력은 좋지 않아요. 예, 미술하는 분들도 요즘 구독 많이 하시면서 보고 계시던데 조금씩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신문을 봐도 그때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부대상 아침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서 뉴스를 보고 신문도 같이 보면 좋은데 항상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신문을 보면서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조중동 중에 하나를 보면 오마이뉴스를 보는 식으로 하면 재밌어요. 대체로 이 둘은 같은 사안도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스포츠 다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잘 알고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듣는 것처럼 관련 분야에 대해 알게 되는 건데요. 바로 그렇게 지금 아트지인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미술하는 친구한테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니까요. 보기만 해도 어느 순간 미술과 친해지시겠죠? 아트지인TV는 어렵지 않잖아요. 방송도 중3 정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요. 쉽게 말하고자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시사상식 등 다른 분야에 관심 갖고 공부했던 것도 노력이 8할. 기억력은 안 좋은 편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실기는 상위권이었어요. 필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제 기억력이 좋다고 해야지 마시고 제가 혹시 못 알아보더라도 마스크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와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드물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어야 했던 모델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행사를 이끌어 나가야 했던 행사 진행자도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 조금씩 좋아지게 되고 안 떨리게 된 것도 있는데요.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그런 것 같아요. 미술 쪽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나 가장 많이 물으셨던 것이 말하는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저도 말을 못해서 스피치 학원에 갔다가 아나운서가 된 거라서 부족한 점 지금도 체크하면서 연습 중입니다. 습관을 고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유튜브를 하면서 모니터하며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녹음이나 녹화를 해서 듣고 고치는 것입니다. 기본만 배우셔도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발성, 발음 수업을 듣고 뉴스를 1, 2회 정도 연습한 몽골 분들이 뉴스라는 것입니다. 뉴스입니다.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대학생들이 급증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빚을 지고 사채를 빌려 쓰는가 하면 등록금을 탕진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태 기자입니다. 뉴스입니다.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대학생들이 급증했습니다. 영어 말하기를 배울 때 BBC나 CNN을 들으며 억양을 배우는 것처럼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의 서울말, 표준어의 억양을 익히기 위해서 뉴스를 따라해보고 녹음 후에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한국에서 나고 자란 분이 아닌데도 한두 번씩 수업, 2시간 정도 만에 이 정도면 참 잘하시죠? 처음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을 들으면 어쩌면 소름이 끼칠지도 모릅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소름 끼치게 싫은 점들을 조금씩 고치면 향상이 됩니다. 아마 유튜브 잘 하고 계시면서도 자신이 말하는 목소리나 자신의 표정, 얼굴이 너무 싫어서 고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고쳐야겠다고 느끼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인지만 하고 있어도, 심지어 얼굴도 고치지 않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지금도 오디오 등을 계속 체크하고자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다녀도 결국은 자신이 찍은 영상을 녹화하고 모니터하면서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지 여럿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게 스터디고요.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면서 연습 방법을 제시해 주며 관리해 주는 게 아카데미 수업인데요.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스터디를 통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먼저 그 분야에서 활동한 선배님을 만나거나 선생님의 지도를 꾸준히 받으면서 체크를 하는 것이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피치 학원을 다니면 연습이나 스터디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결국 연습량과 시간인데 그래서 어쩌면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내가 말하는 모습을 확인하거나 들어보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스피치를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마음만큼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영상 만들며 찾아보니 부산국제갤러리에서 보여드렸던 작품 인천에서 설치된 것도 있네요. 어디선가 본 듯한 것에 끌리는 게 에펠탑 효과라고 많은 전시를 통해서 만나뵙겠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27일부터 하는 경주 블루아트 페어에서 저랑 르비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